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6월 4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6월 23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0일 동안 국내 정치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20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10개를 10대 정치 뉴스로 정리했습니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월 4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개최하고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총 투표수 1728만 7513표, 득표율 49.42%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인 4,439만 1,871명이 39.23%에 해당합니다. 즉, 전체 유권자 가운데 60.77%는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지지자 39.23%, 반대 및 비지지자 60.77%의 구도 아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총리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민주당 위원 겸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으로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랫동안 정치권 주변을 떠돌았던 인물로 2022년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2022년 총선 때 민주당 선거기획본부장을 지냈으며 이때부터 새로운 친명그룹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6월 5일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6월 3일 실시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 첫 번째 작업으로 지난 6월 5일 3개의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법 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주당이 3대 특검을 중심으로 국내 정치를 끌어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6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둘러싸고 각종 의혹 제기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6월 10일 본인과 가족, 모친의 재산 내역 등 인사청문회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부정정치자금 수수 의혹, 아들에 대한 아빠 찬스 제공 의혹, 수입을 훨씬 초과해서 지출한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 등을 포함해서 다양합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수입이 국회의원 세비 등을 포함해서 5억여 원에 불과한 데 비해 지출한 돈은 13억 원으로 그 차이가 8억여 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민석 의원이 수입을 초과해서 지출한 8억여 원이 어디서 생긴 것인지 출처를 밝힐 것과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은 6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선거 결과 3선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선이 된 뒤 앞으로 1년 동안 내란 종식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1년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됩니다. 6월 16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친윤 3선 송원석 의원 선출. 국민의힘은 6월 16일 국회에서 위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로 송원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이날 총 106표 중 송원석 의원 60표, 김성원 의원 30표, 이현승 의원 16표로 송원석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원석 의원은 이날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당의 안정적인 리더십 구축을 위해 당원과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6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하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2025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9개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여야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은 6월 22일 오후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 및 야당 지도부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날의 회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오찬을 겸해서 12시부터 1시간 4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에게 2차 추경 통과에 협조를 해달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7개의 제안을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등을 요구했으나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 결정. 대통령실은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6월 23일 정부 2차 민생 추경안 국회 제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소위 2차 민생 추경안이 6월 2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에서 50만 원을 나눠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들이 연체한 채무를 탕감해주기 위한 예산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